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내려가는 게 불편하신가요? 운동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가요?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고 계신 초보자 혹은 재활 운동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진쌤, 저 진짜 좀 우울해요 지금. 아니 운동을 좀만 제가 쉬거나 잘못했다 싶으면 무릎이 너무 아프고 소리가 그렇게 나요. 진쌤 무릎 수술 여러 번 했죠? 저의 인생은 그냥 한마디로 무릎 재활 인생이었어요. 큰 무릎 수술을 4번 했는데요. 반월상 연골 파열만 2번, 카티라이프 1번, 관절경 절제 1번, 전면, 측면 인대 파열. 20년 동안 저는 실전 재활을 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제 몸 고치려고 계속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고 공부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까지 하게 됐네요. 심각한 부상이나 수술이 없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무릎이 막 통증이 있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문제를 달고 사는 사람들한테 좋은 운동 있을까요? 이왕이면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제가 많은 분들의 재활 트레이닝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기본이 되는 게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검증된 교정 운동이 제일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하체 근육은 인체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하체는 약화되면은 생활 전반의 활력이 떨어져요. 부상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기초부터 오늘 알려드릴게요. 걷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운동으로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만 걸어, 그만 걸어. 그러면 오늘은요 실시간으로 같이 운동을 해볼 수 있도록요 유튜브 켜놓고 준비를 해주세요. 무릎 통증에 문제를 일으키는 1번 원인인 허벅지 바깥 부위 뿌리 근육을 풀어보겠습니다. 적당한 강도의 폼 롤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없으시다면 스프레이통에 수건을 감아서 혹은 감지 않고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 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마사지 롤러를 호주머니 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놓고 상하 좌우로 살살 굴려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찾아서 지압하는 것이에요. 막 굴리는 것보다 딱 통증이 있는 거기, 무언가 걸리는 게 있는 바로 그곳을 건들면 으 소리가 자연스럽게 날 거예요. 그리고 괜찮으면 무릎을 구부려 앞뒤로 돌려주세요. 이제 반대로도 해볼게요. 마사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은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아픈 곳에서 5초간 내쉬어 주세요. 이 훈련의 목적은 아픈데도 힘을 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고요. 이 능력을 기르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 내가 뭉치는 진짜 원인이었던 호흡 기능이 좋아져요. 괜찮은 분은 허벅지 바깥쪽에서도 중앙부를 푸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허벅지 바깥을 잘 풀었다면 이번에는 안쪽을 풀어야 해요. 두 가지 부위는 앉거나 걸을 때 무릎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대표 근육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한 발 무릎을 벌려 롤러에 대고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면서 천천히 좌우로 굴려주세요. 중앙이나 고관절 쪽보다 무릎에 가까운 쪽 허벅지가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해볼게요. 통증이 클수록 지금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고요. 풀고 나면 즉시 동작이 좋아지게 되어요. 호흡 혹시 멈추지 않았나요? 5초간 내쉬면서 더욱 힘을 빼보세요. 잠들었을 때가 100% 힘이 빠진 거라고 한다면 지금은 몇 프로나 뺐을까요? 100%를 빼야 효과가 있고요. 힘을 주게 되면 멍만 들고 효과가 없어져요. 이런 마사지는 물리치료의 원리와 동일하고 한의학의 침과도 유사해요. 마사지 세 번째 부위는 종아리예요. 양손을 등 뒤로 짚은 뒤 양발을 교차해서 종아리 중간 지점에 놓고 앞뒤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무릎 통증은 땅에 발을 디딜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오게 되어요.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안 좋으신 분들은 종아리 근육을 잘 쓸 줄 몰라서 충격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어요. 그런 분에게 종아리 마사지는 앞으로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아주 중요해요. 발을 바꿔보고요. 가장 아픈 부위는 종아리 알이 있는 부분보다 약간 아래일 거예요. 엉덩이를 살짝 들어보시면 강도가 올라가죠?
다시 엉덩이는 내리고 가슴을 들어서 종아리에 자극만 잘 오게 조절해주세요. 이게 푼다고 풀릴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강도와 호흡을 잘 하시면서 힘을 빼는 느낌을 찾으셨다면 1, 2주일만 해도 다 풀릴 수 있어요. 한 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한 손은 롤러나 탁자 등을 잡은 뒤 다른 한 손으로 뒷발 발등을 잡아당겨 주세요. 만약 잡을 수 없다면 수건을 발목에 걸어서 잡아당길 수 있어요. 관절 통증 없이 하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력과 유연성은 모두 필요해요. 마사지 할 때와 동일하게 아프지만 5초간 내쉬면서 힘을 빼야 해요. 바꿔서 진행해 볼게요. 가능하면 엉덩이를 앞으로 내밀면서 허벅지가 더 당기도록 만들어주세요. 만약 바닥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다면 접은 수건을 깔고 하시고, 그래도 무릎이 아프시다면 잡아당긴 발은 내리고 골반을 내밀어서 무릎 통증 없이 골반을 먼저 늘려야 해요.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을 건들면 안 낫게 되니 그 전까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건을 이용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뒤를 늘려볼 거예요.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발의 2분의 1 앞쪽에 걸어서 당겨주세요. 무릎은 펴주고 발등도 몸쪽으로 끌어당겨야 종아리부터 오금, 허벅지 뒤가 전체적으로 당기게 되어요. 자식 생활을 할수록 무릎을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뻣뻣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하루 앉은 시간에 비례해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바꿔보고요. 불편하지만 가장 건강해지는 스트레칭이에요. 등 허리가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손이 들어갈 만한 약간의 공간을 만들고 시도하며 더욱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칭의 원리는 보이는 발 다리에 조절하는 게 아니라 척추와 골반을 스트레칭이 되는 쪽으로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플수록 숨이 참아질 텐데 잊지 말고 깊이 5초간 내쉬어주세요. 이번에는 마사지해서 풀어주었던 허벅지 안쪽을 늘려주는 수건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수건의 양 끝을 잡은 뒤 다리를 벌려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겠지만 정적으로 힘을 빼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초보자에게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더 힘을 잘 빼기 위한 팁으로 손끝, 발끝, 얼굴에도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발을 바꿔볼게요. 짝다리를 짚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좌우 유연성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스포츠 의학의 관점에서는 약한 것보다 불균형한 것을 더욱 안 좋은 것으로 보는데요. 부족한 쪽에 좀 더 시도하고 시간을 늘려주셔서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늘리기보다 좀 더 한 단계씩 과거에 했던 정도보다는 확실히 다른 강한 스트레칭을 도전해 주세요. 양손으로 잡은 수건을 다시 허벅지 안쪽에 반대로 늘려줍니다. 이때 허벅지 뒤쪽에서도 바깥쪽 근육이 늘어나는데 이 근육이 휜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서 잘 늘려주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고요. 강도를 높이기도 어렵고 힘 빼기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때 깊은 호흡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하지는 말고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발을 바꿔봅니다.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면 다리가 아니라 허리가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추가로 발등을 몸쪽으로 끌어당겨주면 찡하게 뒷다리가 더욱 당기실 거예요. 아프다 생각하면 더 아파지게 되는데요. 발가락에 힘 빼기 5초, 내쉬며 5초, 마시며 5초, 멈추기에 집중하시는 방식처럼 다른 곳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무릎 통증 개선에 가장 활용성이 높고 다용도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바로 미니밴드입니다. 의자에 앉아 밴드를 한 발로 밟고 다른 한 발 무릎을 펴며 허벅지에 힘을 줍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만 움직입니다. 올릴 때 속도 1초, 버티기 2초, 내려갈 때 4초를 10번 반복하면
총 70초가 소요됩니다. 평생 건강한 다리를 관리하셔야 하니 미니 밴드는 꼭 하나 장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밴드를 묶어서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밴드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도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곧게 상체를 고정해 주시고 특히 무릎은 완전히 펴야 하고요. 호흡은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이 없이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시며 잠시도 숨을 참지 않도록 합니다. 정점에서 강하게 힘을 주며 허벅지를 최대로 수축하도록 해주시고요. 항상 발등은 몸쪽으로 끌어당겨 있도록 해주세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무릎 통증 관리에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허벅지 두께가 건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만약 운동 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면 심각한 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봐주세요. 평생 무릎 통증이 없이 살기 위해 다리를 벌리는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엉덩이 측면 근육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번 운동을 통해 강화해 보겠습니다. 미니밴드를 무릎에 착용하고 옆으로 누워 무릎을 90도 구부린 자세에서 무릎을 벌리며 엉덩이 측면부에 자극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무릎은 최대한 벌리도록 시도해 주시고 끝 지점에서 엉덩이 자극에 집중해 주시는데요. 이때 골반이 함께 움직이게 되면 효과가 떨어지니 골반 고정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절이 어렵다면 벽면에 등을 대고 하시면 방법을 인식하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위가 운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으로 엉덩이 측면을 짚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찾아보고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든 운동에서 횟수에 집중해서 몇 개 남았는지만 생각하다 보면 자세가 무너지고 어디가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게 되어서 운동은 힘들고 효과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매 운동마다 개수나 시간을 보지 마시고 어디에 어떤 근육이 운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을 집중해 주세요. 그동안 몰랐던 내 몸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당 근육이 사용되고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진짜 내 것이 되게 됩니다. 초보자를 위한 대표적인 엉덩이 운동입니다. 밴드가 추가되면 엉덩이 자극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무릎 위치에 밴드를 착용하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 벌리는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고 내립니다. 높이 들었을 때 돌처럼 단단한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는 것도 느낌을 찾는데 좋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벌리는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 고관절을 움직여야 하는데 척추가 단단히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막대기가 오르내리듯 척추는 움직이지 않아야만 온전히 엉덩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 운동은 의자에 엉덩이가 살짝 닿는 스쿼트입니다. 무릎에 밴드를 착용하고 의자 앞에서 양손을 앞으로 들고 시작합니다. 운동 내내 벌리는 힘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밴드 없이도 올바른 하체 근육 사용 습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면
통증이 유발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에 의해서 통증이 있거나 혹은 없게 되기 때문에 느리게 운동하며 달래가듯 통증 없는 구간에서 운동하셔야 합니다. 평생 맨몸으로 의자에 앉고 일어설 텐데 이런 동작이 불편하다면 안 되겠죠? 반드시 엉덩이가 의자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력 운동이 난 좀 이제 쉬워졌다 라고 하시는 분은 1번부터 4번까지 진행한 4가지 운동을 2라운드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총 2라운드로 해주시고 최대 3라운드까지 데일리로 매일매일 반복해 주신다면 무릎 통증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심을 느끼실 거예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씨 수고하셨습니다.